네,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 10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까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이제 원칙이나 롱테일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컨텐츠 마케팅에서 중요성, 근데 컨텐츠 마케팅에서도 또 특히 스토리텔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이럴 마케팅 많이 들어보셨죠? 바이럴 마케팅의 정의는 미국 마케팅 학회의 정의에 따르면은요, 사람들이 마케팅 메시지를 퍼뜨리는 것을 촉진하는 마케팅 현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럴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바이럴은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에 노출되는 현상이 사람들 사이에서 바이러스나 병이 전파되는 것과 닮았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파 속도나 또 전파되는 확장 능력 이런 것들은 뭐 바이러스 우리 지금 뭐 코로나19 현상을 경험하고 있지만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한대의 무한정의 그런 확산 효과가 있는 마케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럴과 유사한 용어로 구전 홍보, 구전, 워드 오브 마우스가 있는데요. 미국 마케팅 학회에서는 구전을 사람들이 제품이나 프로모션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 친구, 동료, 지인 등과 공유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홍보 마케팅, 그러니까 홍보 기법, 마케팅 기법에서 구전 홍보, 입소문 마케팅이라 그러죠. 근데 입소문 마케팅이 일단 신뢰도도 높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자기랑 친한 사람들, 자기랑 가까운 사람들이 확신을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신뢰도 높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전파되는 그 속도나 또 전파되는 영역이 입소문 마케팅도 굉장히 넓다고 해요. 옆에서 들은 사람도 그래? 본인하고 이제 뭐 친지나 친구가 아니어도 얘기를 하는 거를 옆에서 듣고도 그게 좋은 거구나, 좋다더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전파가 되는 그런 마케팅 능력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유사한 용어로 우리가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어떤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구전, 입소문 마케팅은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나 개인에 의해서 전파되는 정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 뭐 매체를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입소문 마케팅, 구전 커뮤니케이션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경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는 뭐냐면 긍정적인 얘기에 대한 신뢰도보다 부정적인 얘기에 대한 신뢰도나 귀 기울이는 어떤 그런 게 강하다는 거예요. 어, 그거 안 좋아? 써보니까 뭐 안 좋다는데 누가 그러는데 그거 나쁘다던데 이렇게 하면 뭐 약효가 뭐 떨어진다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린 더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이론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람 간의 그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긍정적인 것에 대한 신뢰나 확신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대한 신뢰나 확신이 더 높은 경향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제 그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마케팅에서도 구전 홍보, 그다음 입소문 마케팅은 부정적인 영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바이럴을 우리가 온라인 구전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구전 홍보나 입소문 마케팅은 직접 사람이 말로 소리를 내서 전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이럴은 소리를 내거나 직접 대면하진 않지만 온라인의 그 IT의 그런 매체를 활용해서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바이럴이라고 한다. 또한 바이럴과 유사한 용어로 버즈 또는 버즈 마케팅이 있는데 이제 버즈는 이제 주로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벌이 앵앵거리는 소리에서 유래된 의성어로 구전의 밀도 있는 형태를 지칭하는 용어로 그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벌집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 벌들이 정말 그 간격이 없이 막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밀집이 되어 있지. 그 밀도가 높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한 아이템에 대해서 그 벌처럼 이렇게 밀도 있게 모이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바이럴 마케팅과 유사한 개념으로 버즈 마케팅, 일시에 몰리게 하는 그런 마케팅을 우리가 버즈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구전과 대비되는 정보시대, 그러니까 IT 정보시대, 정보화 시대에서의 새로운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로 바이럴과 버즈라는 용어가 탄생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버즈는 이제 실무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요. 바이럴은 학술적인 어떤 측면의 그런 내용으로 이론적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용어는 97년도에 그 벤처 기업가인 스티브 저벤슨이 한메일, 지금은 많이 안 쓰죠, 그쵸? 한메일, HOT 메일의 이메일에 광고를 첨부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한메일, HOT 한메일의 바이럴 마케팅 캠페인은 96년 7월부터 시작된 캠페인인데요. 한메일 메일박스에 Get you free email at 한메일 이라는 그 문구를 이메일 하단에 첨부해서 이메일이 받는 사람이 문구를 클릭하면 한메일의 그 홈페이지로 안내가 돼서 무료 이메일 계정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메일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캠페인을 했는데 그런 그 캠페인, 그러니까 이메일을 보내갖고 이제 그 메일박스에 그런 메시지를 넣어서 하는 이런 방식이 이제 IT 정보화 시대에 가능한 어떤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바이럴 마케팅을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이 캠페인은 5만 달러에 불과한 비용으로 당시 세계 최대 인터넷 회사인 AOL이 120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는데 6년이 소요됐는데요. 한메일은 18개월이 채 걸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 18개월이면 1년 반이죠.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걸려서 그 AOL의 그 회원 확보 시간에 걸맞는 그런 고객 유치에 성공을 했다는 것이죠. 짧은 시간에 전파 능력이 대단하다는 어떤 바이럴 마케팅의 특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중매체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의제가 대중에게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는 의제 설정 효과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대중매체가 아젠다를 딱 설정을 해서 대중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면 그것이 곧 그 아젠다 세팅의 어떤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소셜미디어에서 대중이 다룬 화제가 대중미디어를 통해서 사회적인 의제로 부상하는 역의제 설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대중매체가 우선적으로 아젠다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소셜미디어에서는 대중들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이 관심 있어 하는 의제를 대중미디어를 통해서 사회적인 의제로 제시를 하는 그런 아젠다 세팅의 그런 역설정, 역의제 설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속해서 바이럴 마케팅의 전략을 살펴보면요. 미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2000년도 연구인데요. 바이럴 마케팅으로 매우 큰 영향을 받는 산업 비중은 13% 정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난감, 스포츠용품, 영화, 방송, 위락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의류 등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는 산업은 54%고, 아까 얘기한 대로 매우 큰 영향이 13%고,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는 산업은 54% 정도인데, 이에 해당되는 산업 분야는 금융, 투자, 또 호텔 숙박, 전자, 출판 인쇄, 어, 담배, 자동차, 제약, 건강, 운송, 농업, 식품, 음료 등이 이제 이런 그 54%의 영향을 받는 산업군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이제 바이럴 마케팅의 영향권에서 좀 벗어나 있는 산업을 33% 정도로 보는데, 정유, 가스, 화학, 철도, 보험, 공공 분야 등이 이제 비교적 바이럴 마케팅의 영향을 덜 받는 그런 산업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럴 마케팅은 인터넷, 웹, 소셜미디어, 휴대폰 등의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고요. 또 동영상, 게임, 전자책, 브랜드가 가능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문서 이미지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나 뮤직비디오는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 또는 에드버테인먼트, 에드버타이즈하고 뭐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겠죠? 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게임 형태는 에드버 게임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바이럴 콘텐츠는 재미있거나 경이롭고 스펙터클한 어메이징 스펙터클 영상, 또 유용하고 독창적인 영상, 그리고 논쟁적인 영상이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 바이럴이 되려면, 그 전파가 되려면,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파가 되게 하려면 일단 흥미가 있어야 되겠죠. 또 재미도 있어야 되고, 스펙터클하고, 또 독창적인 영상, 유용하거나 독창적인 영상이어야지만 바이럴 컨텐츠로서의 어떤 마케팅의 컨텐츠로서의 그런 효과적인 컨텐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 그 논쟁적인 영상은 자칫 잘못하면 브랜드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아이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그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게 나갔을 때의 상황에 예상되는 어떤 그런 영향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럴을 위한 유튜브 활용 기법은 가정에서 만든 또 쉽게 만든 영상을 무료로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하는 정도로도 충분하지만, 또 특히 동영상은 2분 정도는 더 그러니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소셜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위한 아이템에 그 다양한 마케팅 툴을 만들 때도 동영상을 만든 팀도 있고 뭐 카드 뉴스 만든 팀들도 있지만 집중하는 시간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보는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유도하거나 하려면 2분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든지 그 두 갈씩으로 전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을 앞에 얘기를 하고 뒤에서 설명을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야지만 청취자나 독자로 하여금 지루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 긴 영상은 소비자에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2분 정도 이내로 광고가 보통 여러분들이 TV에서 보는 광고가 가장 긴 게 뭐 30초죠. 보통 15초, 20초, 30초. 뭐 공익 광고 같이 뭔가 막 설득을 해야 되는 경우는 뭐 1분을 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15초 안에 모든 걸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2분이라는 건 굉장히 긴 시간이죠. 15초 광고에 비하면.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간결하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객 공모를 거치거나 커뮤니티를 만들어 고객의 동영상 제작을 장려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바이럴 마케팅에서. 이거는 어쨌든 관심을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참여함으로써 더 그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전파를 하고자 하는 의욕도 많이 생긴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럴의 효과적인 전술로는 공급량을 제한해 한정판을 만들게 되면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 우리 뭐 한정판 판매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쵸? 오늘까지만 된다. 특히 그 홈쇼핑 같은 데서 보면 딱 지금 뭐 몇 개가 팔렸고 몇 개 안 남았다 이런 것들을 계속 자극을 해요. 그러면서 어, 그 빨리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전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정판을 리미티드를 만든다는 거. 뭐 사실 리미티드가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좋은 거다라는 그런 인식은 별로 그러니까 뭐 아니 그렇게까지 뭐 최고의 품질이나 제일 좋은 거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또 아니면 몇 개 안 남았다. 이러면 막 빨리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심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심리를 자극하는 마케팅이 바이럴 마케팅에서는 전술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를 아이콘으로 활용하면 바이럴의 전파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연예인, 또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에 유명 선수가 입었다, 가졌다, 행동했다, 뭐 실천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본인이 그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하고 자기가 동일시되는 듯한 착각을 하기 때문에 바이럴 마케팅의 전파력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설명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진행하는 오프라 윈프리 쇼의 그 오프라의 북클럽 같은 거가 이제 좋은 예인 거죠. 여기에만 나오면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프라 윈프리의 위력인지 그 매체의 위력인지 아니면 그 책이 정말 좋아서인지 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오프라의 북클럽이라는 그 프로그램은 오랜 시간 동안 선풍적인 어떤 인기를 얻었었죠. 여기서 소개되는 책이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가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그 그 회사들이, 책을 만드는 회사들이 여기에 그 방송이 되기 위해서, 북클럽에 소개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죠. 이것도 사실은 바이럴 마케팅인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보고 그 책을 읽은 사람이 그 책의 어떤 장점, 강점 이런 것들을 막 전파하는 것이죠. 사실은 오프라 윈프리 쇼의 위력일 수도 있죠. 거꾸로 얘기하면.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매체가 있어요. 어느 매체에 그 책이 소개되면 베스트셀러가 된다. 이런 것들이 출판계에서 그 얘기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비슷한 경우의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와 텔레비전 드라마로 나왔던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에서 그 오드는 시가 나왔죠. 슬픈 장례식을 읽는 장면이 이제 나왔는데요. 이 장면이 이제 삽입이 되면서 뭐 그게 뭐 오든의 목소리가 좋았든 뭐 아니면 뭐 그 시가 정말 좋았든 아니면 이 영화가 굉장히 명작이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시가 삽입되면서 관련된 시집이 3년 동안 5만 권이나 판매가 됐다는 연쇄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럴 마케팅은 한 사람 뭐 한 곳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전파가 되는 속도나 전파가 되는 영향력이 굉장히 광대하다, 광범위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네티즌의 참여를 활용하는 것도 바이럴 마케팅에서 아주 좋은 방법이다. 세계 7대 자연 경관을 선정하거나 새로운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네티즌 투표를 활용하면서 바이럴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연 경관을 선정하는데 네티즌들이 참여하게 했어요. 불가사의를 선정하는데
네티즌이 참여하게 했어요. 그럼 그 네티즌들은 거기 가보고 싶어 하고, 그걸 경험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일단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럴 마케팅의 효과를 거둔 사례가 되기도 해요.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브랜디드, 그러니까 그 섞는다는 거겠죠. 영화나 뮤직비디오에 제품을 배치하는 형태의 바이럴,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 우린 PPL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애드버테인먼트, 마이크로 애드버타이징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드라마 보면 그 PPL 광고 많이 나오죠. 당연히 뭐 우유를 하나 마셔도 상표가 보이게 한다거나, 그거는 이제 이미 그 기업하고 그 드라마 제작사하고의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몇 회 노출에 뭐 몇 분 노출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것도 바이럴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람들이 뭐 자기가 좋아하는 그 주인공이 어떤 제품을 활용을 했다. 그럼 그 제품을 활용하고 싶은 욕구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기업이 만든 오락물에 브랜드가 통합되는 것으로서 소비자가 오락물에 높은 수준으로 몰입하는 가운데 브랜드를 체험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브랜디드 마케팅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근본적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거는 드라마를 보거나 뮤직비디오를 듣거나 아니면 뭐 영화를 보거나 하는 건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어떤 그 제품들을 체험하면서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그 제품에 대한 어떤 신뢰도와 확신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1년에 처음으로 인터넷에 발표된 BMW의 더 하이어 시리즈입니다. 이 더 하이어는 이안 왕자웨이, 오이선, 토니 스콧, 데이비드 핀처, 리들리 스콧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할리우드 영화 감독이죠. 이런 사람들과 또 클리브 오웬이나 마돈나 같은 유명 배우가 출연한 6에서 8분 길이의 단편 영화인데요. 총 8편이 제작이 돼서 그 제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제작이 그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유명한 영화 감독과 영화 배우들이 콜라보가 돼가지고 단편 영화를 만드는데 거기에 그 BMW의 소품들을 뭐 활용했다거나 하면서 간접적으로 그 경험을 하도록 유도를 한 것이죠. 이 시리즈는 불과 4개월 동안 1100만 명이 영화를 시청을 했는데요. BMW는 이 영화를 또 DVD로 만들어서 매장에서도 상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요즘에 드라마 보면 어떤 특정 드라마는 특정 브랜드의 뭐 차량만 나온다든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그 관심 있게 보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그 기업이 바이럴 마케팅을 위해서 PPL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수치는 바이럴 마케팅 도입 초창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성과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BMW는 이를 계기로 해서 2001년 매출에서 전년 대비 12%를 상승하는 그런 성과를 이뤘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뮤직비디오 형태로 제작한 애니모션, 애니클럽, 애니스타, 애니밴드 등의 시리즈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에 해당이 되는 그 바이럴 마케팅의 기법입니다. 바이럴 마케팅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2006년 4월에 조지 부시 대통령 전용기의 스프레이로 아직은 자유다라는 낙서를 한 2분짜리 동영상이 이제 인터넷에 업로드가 됐습니다. 이 동영상은 전 세계의 17,000개 언론을 통해서 배포가 됐고요. 1억 1,500만 명이 이 동영상을 시청을 했습니다. 이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미국 국방부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이 낙서 세례를 받은 적이 없다. 이거는 그 페이크다라고, 그 가짜뉴스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후에 이 영상은 그래피티 예술가인 마크 에코가 창업한 의류 브랜드 에코에서 대통령 전용기와 같은 기종인 보잉 747 항공기를 활용해
가짜로 제작한 바이럴 동영상인 게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가짜 뉴스, 그러니까 페이크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그런 개념에서의 바운더리를 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어쨌든 관심을 유도해서 본인이 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이럴을 활용했다는 거.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뭐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 해를 끼쳤다, 해악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그 범죄로 발전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런 어떤 결과가 없기 때문에 성공한 바이럴 마케팅 사례로 그 얘기가 되고 이 사건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게 해주는 계기가 됐고요. 또 대중문화를 활용한 상징적인 메시지를 소비자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이 영상은 칸 국제 광고제에서 인터넷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04년도에 버거킹은요, 고객이 주문하는 레시피대로 만들어주는 신제품 치킨 샌드위치를 출시하면서 신제품 컨셉에 맞춘 복종하는 닭이라는 캠페인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바이럴 마케팅의 원조격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먼저 20명에게 이 사실을 알린 뒤에 3주 후에 1억 5천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대성공적인 캠페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복종하는 닭은 소비자가 하단에 짧은 명령어를 입력하면 명령대로 복종하는 영상이 노출되는 방식의 바이럴 영상 마케팅입니다. 이 마케팅의 특징은 상호작용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바이럴로 성공을 했다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칸 국제광고제의 사이버 부문과 또 런던 국제광고제의 디지털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그런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무명의 작은 믹서기 제조 회사인 블렌드텍은 CEO가 직접 출연해가지고 모든 제품을 갈아버리는 장면을 시연했어요. 월릭 블렌드 시리즈 동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면서 이제 성공을 했는데요. 이 사례의 특징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아이패드, 아이폰 등 모든 제품을 CEO가 직접 갈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고요. 이 영상으로 톰 딕스는 TV와 라디오에 출연을 했고, 또 클리오 광고상, 바이럴 비디오 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갈아버렸다는 것은 사람들이 너무 갖고 싶어 하는 그런 것조차도 갈아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블렌드다, 믹서기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거죠. 노키아가 2008년도 11월에 리샤오룽 생일에 맞춰서 홍콩, 중국, 대만에서 리샤오 폰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 영상은 리샤오룽이 이제 살아나서 쌍절곤으로 탁구를 치거나 성냥불을 켜는 장면들을 연출을 했는데요. 이 캠페인으로 이제 중화권을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휴대폰을 판매하는데 노키아가 대성공을 이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바이럴 마케팅의 위력은 대단하다는 것을 사례에서 보여주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들 몇 가지를 오늘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 동안 이제 팀별로 마케팅 실행 결과 보고서 준비를 위한 논의를 계속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기말고사에서 결과 보고서를 조별로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실행하면서 개선점이나 앞으로 좀 바꿔야 되는, 수정돼야 되는 방안,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주차에 진행되는 전문가 간담회, 다음 주에 진행되는 전문가 간담회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을 해서 과제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줌 수업으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수업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